2022년 대선 승패를 가른 격차는 단 0.73%였습니다. 불과 24만 표. 그 종이장 같은 차이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결과가 처음부터 기획된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 때문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선 직전 폭탄 같은 폭로가 터졌습니다. 이재명이 조폭에게 수십억 원을 받았다. 박철민이라는 인물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선거판을 순식간에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냉정하게 판결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허위 조작이었다고.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사건은 선거가 끝난 직후에 벌어집니다. 허위 폭로를 한 박철민, 그의 아버지가 가스통을 직접 들고 국민의힘 도당 사무실에 쳐들어간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0.73% 뒤에 숨겨진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네. 이번에 또 조폭 연루와 관련해 가지고 SNS에 글을 하나 남겼거든요. 이재명의 조폭 연루설, 경찰, 검찰, 언론, 국민의힘 모두 책임이 있는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은 국민의힘의 책임에 대해서 주목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최근에 뉴스타파가 취재해서 보도한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예. 그 영상을 링크하면서 SNS에 글을 하나 남겼는데요. 글을 좀 소개해 주시죠. 자, 국힘은 조폭설 조작 유포 사과 안 하십니까? 어린아이들도 잘못한 게 드러나면 사과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100일 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합니다. 국힘당 소속 장모 씨가 이재명 조폭 연루 주장하고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조폭설 퍼뜨려 질 대선을 이겼는데, 장모 씨 유죄 확정 판결로 조폭설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이 것입니다. 맞아 이거는. 차이는 0.73%, 100명 중 1명도 안 되었습니다. 국힘이 조폭설 유포로 대선 훔칠 수 있게 한 공로자들에게 돈이든 자리든 뭔가 보상했을 거로 추측했었는데 이 사건의 실체가 언젠가는 드러나겠지요.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허무맹랑한 조폭 연루설 유포로 대선 결과를 바꾼 국힘의 진지한 공식 사과를 기다립니다. 네. 자, 오늘은 국민의힘에 포커스 맞춰서 예.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관련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취재하고 보도한 기자가 우리나라에 또 살고 있었습니다. 뉴스타파의 박종화 기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그 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보람되고. 네, 이거 저만 보도한 건 아니고 네. 저희 팀장인 전혁수 기자랑 같이 보도를 한 거예요. 아, 그건 알아요. 네. 전혁수는 오늘 이사에서 안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사해가지고. 그런 사람 얘기를 꺼내지도 마요. 네. 아, 그런데 이렇게 또 대통령이 그렇죠. 딱 그거 보도 링크 해가지고 예. 이렇게 또 얘기하면 보람되죠, 사실. 그렇죠. 네, 뭐 보도한 입장에서는 놀랐고 그래서 네. 트위터에 올라왔네? 뭐 이러면서 저희끼리 대박. 아, 오, 대박. 그랬죠. 네. 근데 언론은 또 이거 관심 없어. 아이고. 희한합니다. 예. 오늘 다룰 텐데요. 관련해서 또 검사님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김용남 검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검사입니다. 네. 자꾸 세탁하지 마세요. 뭘 세탁이야, 지금 내 현직 검사도 아닌 거는 당연하지. 네, 저희는 검사로 모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 이 얘기 지금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요, 대놓고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막 퍼뜨렸어요. 예. 2022년 대선 직전에, 그때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도지사였잖아요. 경기도지사였잖아요. 네. 경기도지사 국정감사장에서도 네. 국정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 예. 국민의힘이 조폭 연루설을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진짜. 예. 그때 그 장면 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코마 트레이드가 국제 마피아파의 조직원들의 도박 사이트 자금 세탁 회사인 줄 알면서도 특혜를 주었고 국제 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용역 등 시에서 나오는 여러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20억 가까이 지원하였고 현금으로 돈을 맞춰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자. 어쨌든 공익조항이야 다 들어보세요. 공익제보한 박철민 씨도 공개적으로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장영하 변호사도 국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김용판. 저렇게 대놓고 했단 예. 말이야. 단정적으로 그것도. 근데 저기서 거론했던 그 조폭 박철민 그리고 장영하 변호사 이 사람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 확정 받았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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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조폭 박철민 입장에서는 박철민.
손해만 보는 일을 할 이유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박철민의 어머니가 조폭 박철민의 어머니가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았어. 실제로. 오, 예. 근데 그 공천을 받은 것이 조폭 연루설의 유포의 대가가 아닐까? 아. 그런 의혹 보도를 이번에 뉴스타파가 와, 한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이 2022년 3월 9일에 당선이 됩니다. 예. 그 직후 2022년 5월 2일에 국민의힘은 성남시의원 후보 공천 결과를 발표를 해요. 그 문건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예.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저기 써 있죠. 성남시 다. 성남시 다. 예. 저거를 보면 됩니다. 아. 네. 자, 요게 이제 발표가 됐어. 5월 2일에. 예. 그런데 조폭 박철민의 아버지 박용승 씨는요. 이 공천 결과가 너무 화가 났던 거야.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바로 다음 날 5월 3일에 예.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찾아가는데 큰 선물을 들고 찾아갑니다. 예. 예, 선물 좀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가스통. 가스통입니다. 가스통을 끌고 예. 경기도당에 찾아가 버리는 거야. 오. 근데 박용승, 그러니까 박철민의 아버지 박용승이 누구냐? 예. 바로 이 사람이에요. 성남시 국민의힘 전 의원이네. 성남시 의원이었어. 요렇게 이제 가스통 딱 들고 갔죠. 네. 그러자 국민의힘은 성남시 다 선거구에 박용승의 부인 최영미를 공천을 합니다. 와. 뭐 새로 생겼지. 예. 어. 전 한국문화예술인 총연합회장 최영미. 실제로 공천 받았어요. 와. 예, 그 옷 입고 있는 사진 좀 올려. 여기 공천 오. 받았어. 공천 받았단 말이야. 예. 그런데 이 공천을 줄 수 있는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예. 박종호라는 사람이야. 박종호. 박종호. 오. 예.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이 공천을 줄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대. 예. 그런데 위에서 내려 꽂았다는 거야. 그거를 녹취를 땄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당신은 내 공천 못 준다. 나본도 나는 반대를 안 하지만은 나는 그건 주든 안 주든 상관 안 하는데 내보고 도당에 전화를 해서 예. 달라든지 안 달라든지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걸 박용승이 본인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중앙당에서 저한테 부탁해오는 사람한테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거기에 부탁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중앙당 분이 제가 누군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와, 이게 대박 중앙당. 보도 아니야? 와. 그러니까 이재명 낙선의 대가, 조폭 연루설 그렇죠. 퍼뜨려서 낙선의 대가로 공천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 보도 대박 사건입니다. 와. 기자님 부연해 주세요. 와, 이거 대박 사건인데. 저 통화를 이제 저희 전혁수 팀장이 한 건데 예. 네. 저도 저 통화 내용을 듣고 놀랐습니다. 중앙당으로부터 이 연락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앙당이 어딘지는 저희도 추측은 안 돼요. 네.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자체를 중앙당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이전에 이제 박철민의 허위폭로 과정, 네. 그 장영하 변호사의 그 허위폭로 과정의 어떤 대가로서 네. 좀 의심이 충분히 되는 지점이고 그럼요. 중앙당에서까지도 좀 예. 봐주려고 했다. 그렇습니다. 당 차원에서 했던 일 아니겠느냐고 볼 수 있는 예.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박용승 씨, 아까 그 박철민의 아버지. 아버지. 그분도 박용승.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사람 어. 왜 다 배제하고 엉뚱한 사람한테 공천을 주느냐라고 저희 기자한테, 전혁수 기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을 한 사람을 왜 배제하고 이 엉뚱한 사람한테 줬냐라고 반박을 하는 걸로 보아서 네.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자기가 거기서 말하는 고생은 조폭 연루설 퍼뜨린 거야. 누군지 맞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궁금한데. 요거는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알겠죠. 네. 그렇구나. 그러네. 22년 기준으로. 맞잖아요. 근데. 가끔 나도 헷갈려. 자, 그 박철민 씨의 모친이 시의원 공천을 받은 거잖아요. 예. 근데 시의원은 한 명 뽑는 선거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복수 당선자가 나오잖아요. 중선거구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으니까. 근데 네.
그 박용승 씨나 그 배우자인 최영미 씨는 시의원 국민의힘 가번 공천을 받았던 거야. 근데 나번을 받았어. 보통 시의원 같은 기초의원은 가번은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거의 100% 당선이에요. 아, 가는. 가번은. 예. 이게 시의원 보면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 가 누구 나 누구 어떤 데는 다까지 가나 다까지 공천을 하고 네.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네. 근데 유권자들이 보통 기초의원 후보자들까지 다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네. 보통 가번이면 당에서 가장 확실하게 미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보통 가번에 찍어요. 예. 그러니까 가번은 거의 당선이야. 당선 양당이. 네. 근데 나번은 알 수 없어. 이거는 열심히 해야 잘해야 당선이야. 그러니까 공천은 받았는데 나번을 받으니까 박용승 씨가 열받아 갖고 내가 그거 이렇게 고생했는데 가번이 아닌 나번을 줘. 그리고 그런 거구나. 가스통 몰고 경기 그래. 도당으로 간 거예요. 예. 원래는 기초의원이나 이렇게 우리 기자님 아니라는데? 아니, 가번 이 나번이 며칠 뒤에 추가가 된 거고, 그러니까 가스통을 이제 들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번으로 추가 공천이 이루어진 거예요. 원래는 예. 공천이 안 안 됐었어. 안 됐었어. 아까 문건 안 봤구나. 예, 안 됐어요. 기사 아예. 저희가 그러니까 어쨌든 궁금하게 결과적으로는 나번 공천이 된 거지. 네, 그래서 이제 떨어졌죠. 최영미 씨는 떨어졌고,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그 사람 안 보셨구나 녹취에. 그 원래 공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나는 주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확고했나 봐요, 그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는 아마 안 들어갔던 것 같아,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가스통을 들고 등장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기초의원이나 광역 지방의원 공천은 그 박정호라는 사람이 당협위원장이었을 거고 당시 네, 맞습니다. 네. 당협위원장이 공천을 해주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경기도당에서 하는 거예요. 예. 경기도당에서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하는 건데 다만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많이 반영하겠죠. 그래서 당협위원장이 이 사람 이렇게 추천하면 대부분 그걸 받아줘요. 네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박정호라는 당시 당협위원장이 최영미는 안 돼 절대 했던 안 돼. 것이고 근데 원래 도당 권한이고 도당 차원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지금 아까 녹취록에 중앙당에서 누군가 연락을 했다고 그랬던 것 하는데 같아요. 이게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면 중앙당은 이 지방의원 공천에 개입을 안 해요. 아예. 네, 왜냐면 권한이 없어. 그리고 중앙당은 요번 지방선거도 봐서 알지만 광역 단체장 공천하고 요번에 새롭게 추가된 게 국민의힘의 경우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장 공천은 중앙당에서 한다고 요번 지방선거에 국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원래는 2022년 지방선거까지만 해도 광역 단체장만 중앙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박정호 당시 당협위원장한테 최영미 공천 주라고 전화한 게 대단히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조폭 연루설이라는 것은 이게 핵심입니다.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했던 일 아니겠느냐. 요게 핵심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목을 기획으로 써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기획까지는 좀 못 찾은 것 같아서 예, 그 박철민과 장영하의 그 폭로 기획에 국민의힘이 연루됐을 정황이 곳곳에 보인다라는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조폭 연루설 퍼뜨릴 때 함께 도와줬던 조폭이 윤석열 캠프에서 선거운동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박철민이 잠시 이제 무릎 수술 때문에 형집행 정지를 받고 이제 밖에 나와 있을 때 박철민이 그때부터 이제 그 조폭 연루설을 기획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수십억 원의 그 돈다발을 전달했다. 성남 마피아 국제 마피아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 성남 국제 마피아파 출신인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이재명에게 20억 원 이상의 그 수십억 원을 돈다발을 전달을 했다라는 그 폭로의 기획을 그때부터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2021년 7월에서 8월 사이. 근데 이분이 그때 이제 무릎 수술 때문에 밖에 나와 있었을 때 그 핸드폰을
핸드폰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원래 그 깜빵에 있었으니까. 네, 그렇죠. 네, 밖에 나와서 핸드폰을 구해야 되는데 그 핸드폰을 구해준 사람이 그 방금 그 얘기한 그 조폭. A 씨. 네, 저희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5번 사진 틀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저 지금, A 씨. 예, 이분 A 씨가 중앙에 서서 국민의힘 여기가 여의도 당사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 당시 대선이었으니까 대선 후보의 지지 이런 발표를 하는데 예. 이 A 씨가 그 박철민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사람. 그렇습니다. 네. 이게 딱딱 떨어지잖아. 예. 근데 더 재밌는 건 네. 이분을 이렇게 그 윤석열 선거 운동에 데려온 게 박용승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네, 아버지. 맞아. 박용승. 맞죠? 그러니까 그때 솔직히 당 차원에서 조폭들이 선거 운동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죠? 아니, 대선 캠프는 워낙 커서 한쪽 구석에서 하는 거 다른 쪽에서 몰라요. 근데 어떻게 손가락 위주로 손 씻은 건 알았어? 그 얘기 좀 그만해. 아니 그거는 들을 때마다 웃겨. 그거는 논리지 논리. 그건 논리적인 추론이지. 네, 죄송합니다. 손 바닥에 쓴 게 왜 손 안 닦았냐? 안 지워졌냐? 그러니까 바닥을 안 문지르고 요렇게 씻었나 보지. 이건 논리지. 예. 김용남 의원만 나오시면 그게 이제 매뉴얼처럼 나오다. 내가 이걸 안 할 수가 없어. 약간 중독됐어, 내가.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자, 예. 이재명을 조폭 연루설이라고 해가지고 낙선을 시켰는데 알고 봤더니 윤석열이가 조폭 연루가 돼 있어. 와, 그러네. 이재명 후보한테 대장동 한 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윤석열이. 대장동 수사 무마한 게 윤석열 후보였어. 이게 얼마나 웃겨. 예. 쌍방울. 이재명이 쌍방울이랑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쌍방울 회사에 들어간 애들 봤더니 다 친윤 검사들이야. 맞아. 뭐예요, 검사님? 이래도 됩니까? 누가 들어갔지 그때? 그 있어요. 그 윤석열이가 이름 대봐. 이름이 뭐냐면 그 변호사 소개해 줄 때 용산 세무서장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이남석 변호. 이남석이. 내 이름 기억 못했어. 나한테 욕구하려고. 와, 이남석이다. 왜? 이남석이. 다행이다. 거기 들어갔다 쌍방울에. 근데 이남석이. 좀 전에 방금 진짜 검사 같았어요. 이름 대봐. 이남석이.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으로 이재명을 잡아넣으려고 했거든. 근데 계좌 까봤더니 윤석열 출신 윤석열 검사들이 예, 이름이 다 나오는 거야. 예. 그래서 야, 요거는 덮자. 대북 송금으로 틀었잖아, 검사님. 나 바보 아닙니다잉. 와, 말씀이다, 말씀. 이남석이. 와. 이거 꼭 쥐고 있어야겠다, 이남석이. 누가 바보라고 그랬나? 네, 알겠습니다. 야. 우리 박종화 기자님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중요한 예. 뉴스거든요. 요거를 조금 좀 키워주세요. 예, 국민의힘. 국민의힘. 예. 참이 그래서 너무하잖아요.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판결문을 입수를 해서 이제 판결문의 실명을 대조 작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장영하 변호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최근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지금 대통령이 네, 맞습니다. X에 올린 거잖아요. 네. 그 판결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준석과 박철민이 주고받은 이 편지나 서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뭐 국민의힘이 이렇게 관여했을 그리고 여론에 확산시키는데 자기들이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았을 것 같으면서도 그래요? 이걸 퍼뜨린 정황들이 나와 있어요. 와, 대박이네. 그러니까 가령 예. 그러니까 그 김진태 당시에 이재명 비리 검증을 목적으로 탄생을 했던 게 국민의힘의 국민검증특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김진태가 위원장이었어요. 예, 김진태가 위원장이었습니다. 근데 김진태 위원장이 박철민 씨를 장영하 변호사랑 같이 접견을 해요. 그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본인이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하기 전에. 맞아요. 그래서 접견을 했을 때 이 편지를 두 개를 전달받거든요. 편지를.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박철민한테 이 편지를 받았는데 이 조폭이 이재명한테 10억 원을 7차례에 걸쳐서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이제 또 폭로를 했는데 그게 또 조작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그 박철민이 이준석한테 그 편지를 보내면서 이 폭로 전에 같이 합류를 하면은 우리가 이준석 너의 형량을 이렇게 감경을 시켜줄 수 있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국민의힘과 이낙연 캠프에서 형님께 금전과 사업적인 부분에 힘을 심껏 실어드리고 이재명 지사와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주시면 박범계 쪽에서도 공직자의 잘못된 윤리적인 부분으로는 형님께서는 처벌을 안 받고 이재명 지사 부분만을 언론에 다루기로 하여 형님께서 마음만 허락하신다면 금전적인 부분과 재판적인 부분 모두 도움을 주실 것을 약조하였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기자님 너무 또 큰 이름들이 많아요. 기자님, 이게 판례에 아예 들어가 있는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튼 내용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나왔다 이낙연. 진짜. 아유 정말. 와 이거 너무 큰 얘기를 너무 쉽게 막 그렇게 쓱 흘려서 하셨네. 이후에 그 이제 이준석이 그 박철민 쪽에 답변을 보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든 이낙연 캠프 쪽이든 나와 협의하는 상대방이 누군지 내가 명확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나와 협의하는 대상인지를 알려달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철민 쪽에서 그럼 국힘 쪽 담당자를 연결해주겠다 하면서 연결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A 씨, 아까 봤던 그 A 씨였고 그 A 씨가 하는 말이 저희 담당자는 이준석 쪽에서 먼저 조건을 제시하면 뭐 한다고 한다. 하니까 뭐 처음에 뭐 10억이냐 어쩌냐 막 이렇게 제시를 하다가 이준석이 드롭을 해요. 그냥 자기는 이 폭로전에 참여를 안 하겠다. 근데 기자님 그 지금 판결문에 그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판결문을 지금 입수를 했고 관련해서 아직 보도를 안 한 상태죠? 아니요. 저희 보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까? 박범계 부분만 빼고는 국민의힘과 이낙연 캠프 이 부분은 저희가 보도를 했죠. 근데 박범계는 여기서 처음 하신 거고? 예, 맞습니다. 괜히 말 시켜갖고 지금 3번 언급하게만 무슨 의도야 도대체? 이건 의도적이라고 보이는데? 아니 모르겠어요. 아니 너무 큰 얘기를 우리 기자님이 조금 이렇게 스무스하게 하셔가지고 아니 그러면 스무스하게 지나가면 되는데 괜히 물어봐갖고 지금 이름 3번 나왔잖아. 지금 의도가 뭐예요? 판결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아직 뭐 그게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건 없고 뭐 그런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거다. 여기까지가 이제 진실입니다. 각 당의 20대 대선 경선이 한창이던 2021년 10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충격적인 폭로가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시장 측에 돈을 전달하고 할 때 받아서 사진을 촬영한 것이다. 자기 손을 촬영한 것이 아니고 돈을 전달하고 할 때 현금 뭉치가 있어서 꺼내놓고 사진 촬영하고 전달했다. 폭로의 출발점은 국민의힘 성남 지역 정치인 장영하 변호사와 수감 중인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폭력배 출신 박철민 씨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허위로 드러났고 장영하 변호사와 박철민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선고를 받았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장영하 변호사와 박철민 씨의 허위 폭로 혐의에 대한 판결문. 여기에는 국민의힘이 두 사람의 허위 사실 유포에 깊이 연루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근 허위로 판명된 이재명 조폭 금품수수설의 골자는 이재명 후보가 국제 마피아파 출신 조폭 사업가 이준석 씨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철민 씨는 이 같은 폭로에 앞서 수감 중인 이준석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이낙연 캠프가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에게 돈을 줬다고 폭로하자는 제안을 한 겁니다. 아우 현재 형님분 수감 생활에 도움이 될 듯하여 말씀 올립니다. 아우가 이런 말씀 올리기 송구하오나 국민의힘과 이낙연 캠프에서 형님께 금전적인 부분과 현재 사업적인 부분에 대하여 힘껏 힘을 실어드리고 이준석 씨는 국민의힘 쪽이든 이낙연 캠프 쪽이든 나와 협의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려달라며 그쪽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답합니다. 닷새 뒤 박철민 씨의 변호인이 이준석 씨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국민의힘 쪽 담당자를 누구라고 해야 하냐고 물었고 곧바로 자신을 박철민 선배라고 밝힌 A씨가 박철민 씨의 변호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박철민 선배인데 잠시 통화 좀 가능하실까요? 통화가 연결되자 A씨는 이준석 씨에게 폭로의 조건을 알려주면 응하겠다고 말합니다. 저희 담당자는 이준석이 먼저 조건을 제시하면 그에 맞추겠다 하니 이준석 측에 전달해 주세요. 이후 A씨는 이준석의 변호인과 직접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의 정체는 박철민 씨 아버지의 소개로 국민의힘 성남 지역 당협에서 윤석열 선거운동에 나섰던 국제 마피아파 조폭 출신 인사였습니다. 박철민 씨는 2021년 8월 무릎 수술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받았을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 폭로를 준비했는데 이때 박철민 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것도 A씨였습니다. 박철민 씨가 허위 폭로를 준비할 때 이미 국민의힘이 박철민 씨의 폭로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판결문에는 박철민이 허위 폭로와 관련된 파일을 국민의힘 인사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업로드했다는 진술이 등장합니다. 2021년 9월경 이준석 측근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 1개를 전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파일을 열었다가 닫으니까 그 다음에 열리지 않아서 자신이 그것을 국민의힘 측 인사들과 박용승이 참여해 있는 단톡방에 업로드해서 확인해달라고 하였는데 박철민 씨의 진술에 등장한 박용승 씨. 박철민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성남시의원 출신으로 당시에는 성남 수정구 당협에서 윤석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영하 변호사는 9월 중순부터 박철민 씨를 접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재명 후보에게 돈을 줬다고 해야 할 이준석 씨는 폭로의 뜻이 없었습니다. 아직 언론에 보도하는 건 형이 이야기해준 계좌 정황은 추후에 논의하여 정리토록 하고 폭로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 그런데도 박철민 씨와 장영하 변호사는 이재명 조폭 금품수수 의혹 폭로를 밀어붙였습니다. 2021년 10월 18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국제 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씨로부터 받은 돈이라며 돈다발 사진을 공개합니다.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20억 가까이 지원하였고 현금으로 돈을 맞춰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자, 어쨌든 공익정의 아까 들어보세요. 공익제보한 박철민 씨도 공개적으로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장영하 변호사도 국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진 곧바로 허위라는 사실이 들통납니다. 박철민 씨가 과거 자신의 렌터카 사업 홍보차 SNS에 올린 사진이었던 겁니다. 당시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비리를 검증하겠다며 만들어진 국민의힘 국민검증특위. 특위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는데 위원장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였습니다. 박철민 씨는 두 번째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장영하 변호사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10억 원을 전달했다는 조폭의 편지가 있다고 알립니다. 이 사실을 장영하로부터 전달받은 김진태 위원장.
11월 23일 장영화와 함께 직접 박철민 씨를 접견합니다. 준석 형님하고는 얘기된 거야? 생각해보니 이 지사 측에 내가 현금으로 준 건 7차례 정도, 10억 정도. 이 편지 2개를 박철민 씨로부터 저희가 이제 전달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이 편지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허위로 판명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금품 수수설. 그러나 허위 폭로 창구 역할을 한 장영화 변호사는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국민의힘의 성남수정구 당협위원장이 됐습니다. 역시 허위 폭로를 도운 조폭 출신 A씨는 박철민 씨 부친의 추천으로 수정구 당협의 청년위원장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허위 폭로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이들을 우대한 겁니다. 지난 20대 대선, 국민의힘이 박철민 씨의 허위 폭로를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동원했고 이에 대한 대가를 준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장영화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할 말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고 박용승 전 의원은 박철민과 내가 기획한 일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뉴스타파 박종화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조폭 연루서를 직접 유포한 박철민의 아버지, 그는 당선이 유력한 시의원 가번 공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공천에서 밀려나자 가스통을 들고 도당으로 쳐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록이 이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지역위원장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중앙당이 직접 공천에 개입하려 한 충격적인 정황이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판결문 안에 있었습니다. 폭로의 대가로 금전과 감형을 약속한 서신, 그 실체가 판결문에 명시된 것입니다.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당 차원에서 기획하고 보상까지 약속한 공작이었을 가능성을 문서 스스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로 대선 결과가 뒤바뀌었을 수 있다고. 그리고 대선을 훔치려 한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단 0.73% 24만 표.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조폭 공작의 전말이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뒤흔든 이 충격적인 진실,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